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냥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하면서 환율이 높으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로, 매수 환율이 낮을 땐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직투로 매수, 이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한 결과 금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려도 현재 부채 한도와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미중 갈등까지 이런 악재를 품고 있고 증시는 여전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웅줍 장기 투자 계좌는 이미 양전하셨거나 곧 양전을 눈앞에 뒀다는 겁니다.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왜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인지 아실 겁니다. 통찰력도 필요 없는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라는 것이죠. 이게 제 수익률이 500%를 넘게 찍히게 되면 그때 모두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땐 소중한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말이죠. 현재 국내 계좌는 11%까지 올라갔고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6%까지 회복했습니다. 현재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오늘부터는 텔레그램에서 다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대해 공유 드리려고 하니, 혹시나 매일매일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보고 싶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 확인 후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최근 2달 동안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웅덩이가 파이길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는 현재 61선 매수 타이밍이다. 어제까지 3일차 분할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하면 되며, S&P 500은 나스닥과 다르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현재 은행 파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고 S&P 500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 S&P 500이 잘 버텨주었고 올해는 나스닥의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는 정말 거의 반년 만에 매수 타이밍이 찾아왔는데요. 현재 61선 매수 타이밍 4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오늘까지 매수하면 5일차 분할 매수가 끝납니다. 반도체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아니 오히려 엔비디아의 AI 수혜로 인해 나스닥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과하게 오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AI의 혁신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겠죠. 자, 먼저 미국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면 혼조세로 보합 마감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번 주 CPI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CPI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드리고, 조금 중기적으로 바라보자면 부채 한도 우려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이슈는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번 해결되었었죠. 결국 정치적 대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곧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회동이 열립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 한도 올려줄 테니까 정부 지출을 좀 줄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요구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이런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디폴트가 발생될 시 미국의 국제 신용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한도로 디폴트가 발생되면 미국의 국제 신용 문제가 발생된다? 이는 약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태입니다. 실제로 2011년 미국은 이런 문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웅덩이가 파일 때가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입니다. 이때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지며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20%나 급락했고 이후 2달 동안 횡보하며 바닥을 다졌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마치 지금처럼 더 큰 폭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망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다 던지고 나니까 어느새 바닥을 찍고 바닥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상승을 보이더니 결국 우상향을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거 데드캣 바운스다, 베어마켓 랠리다 라면서 이 상승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저는 이번 부채 한도 이슈로 시장이 하락하면 웅줍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줍을 위해 현재 현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 현금 비중은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식 비중이 2억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 현금 비중은 20%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현금 비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니 현금 비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 현금 비중 30%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게 아닌 매월 소득을 주식 계좌에 넣으면서 말이죠.
추가로 이번 주 CPI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CPI 예상치는 5%입니다. 지난달과 동일한 수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라는 수치는 전월 대비로 바라보자면 0.4%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CPI 둔화 속도는 이제 슬슬 느려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비가 반영되어야 다시 둔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목표 수치를 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CPI 예상조차 우리는 결국 맞출 수 없고 CPI를 맞추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을 맞출 수 없으니 우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부채 한도도 협상에 성공하고 이겨낼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결국 잡을 것이며 경제 둔화, 경기 침체도 이겨내 결국 다시 경제는 호황을 맞이할 것이고 미국의 기업들과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큰 틀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안전을 선택해 예금, 적금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 자산을 모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분할 매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단은 생각보다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혼자 하면 확신도 없어지고 자꾸 팔고 싶어지니까 우리 웅죽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버텨가는 겁니다. 미국 증시보다 뛰어난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은 현재까지는 미국 증시가 맞습니다. 더 나은 종목이 있다면 그때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리 공부하고 살펴봐도 미국 증시만큼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1년, 3년, 5년,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해 이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이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여러분의 자산이 1억, 3억, 10억, 30억까지 불려나가는 투자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엔 지금보다 심한 전쟁도 있었고 지금보다 심한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지금보다 심한 인플레이션과 지금보다 심한 금융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는 결국 우상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 결국 패닉에 빠져 그때 매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좋은 자산은 파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증시가 계속 횡보할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현금 확보에 힘썼습니다. 함께 돈 버는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일상과 수익에 대해 공유드려서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현금 비중을 주식을 매도에 늘리는 게 아니라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벌써 20%까지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하나도 팔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곧 현금 비중 30%를 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주식 계좌도 양전에 결국 오질 구간에 돌입하며 마음대로 또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산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더 아껴서 투자하고 투자 자산이 돈을 스스로 벌어주는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월 소득까지 늘리면 부자가 되기 싫어도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월 소득도 계속 증가하고 투자 자산도 계속 증가하고 지출도 줄어들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이걸 10년 뒤를 바라보고 월 소득도 높여보고 자산도 상승시키며 투자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우상향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화요일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